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외식산업경영연구원 윤은옥 실장이라고 합니다. 매년 농식품부랑 AT에서는 국내 외식 트렌드 조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40분 동안 말씀드릴 국내 외식 트렌드는 그 사업에 대한 결과물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는 자리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매년 외식 트렌드를 뽑으면서 올해의 외식 트렌드가 과거의 외식트랑 어떤 흐름을 같이 하는지,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하나의 키워드로 조금 뽑아보는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그리고 외식뿐 아니라 모든 산업의 변화나 폭이 넓어지고 가속화됐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들고 국내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2년 동안 코로나 시기에 있다 보니까 전 세계 모든 산업 그리고 모든 세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를 겪었던 상황이었고요. 이와 함께 그때는 이제 이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SNS를 통한 소통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글로벌 외식 트렌드가 차이가 감소한다라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2023년, 24년으로 접어들면서 코로나에 이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글로벌 경기 불황이라는 또 한 번의 공통된 외부 환경을 조금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트렌드의 차이가 감소한다라는 것을 벗어나서 나라별 그리고 세대별로 트렌드가 공존한다라는 현상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와 함께 불황에 외식을 하는 것이 과거보다 녹록지 않다 보니까 얼만큼 내가 외식을 통해서 가치를 느낄 수 있을지,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니즈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경험이 경계 없는 경험으로 확대되고 그 안에 그냥 경험이 아니라 비즈니스라는 의미의 경제랑 함께 확대가 되면서 경계 없는 경험 경제의 진화라는 저희가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2026년에는 과연 그냥 전체 트렌드의 흐름이 어떻게 나타날지를 한번 도출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뽑은 큰 트렌드는 정중동이었습니다. 정중동이라는 의미가 조용한 가운데 어떤 큰 움직임은 없지만 그 안에서 작은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결국 2026년 내년의 외식 트렌드도 올해랑 어떤 변화의 방향이나 흐름이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분야별로 약간의 변화는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거다라는 의미에서 정중동이라는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실제 저희는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원했건 원치 않았건 많은 기업들이 그리고 많은 외식업체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새로운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조금 잦아든다 생각했더니 불황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또 어떤 비즈니스를 조금 잠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외식업체들이 새로운 곳에 투자를 하는 어떤 여력이라든지 체력도 사실은 소모된 상황입니다. 사업을 확장하고 시도하기보다는 일단 좀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가자. 그리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한번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게 최근의 외식업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식산업 전체를 봤을 때도 막 새로운 트렌드가 정말 많이 생기고 탐구하고 도전하는 어떤 성장기를 지나서 이제는 규모별로는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고 나니까 조금 더 검증된 아이템,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중심으로 산업이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 소비자들의 트렌드, 소비 행태 역시 유사한 방향으로 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트렌드가 차이가 감소한다, 공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인 라이프 행태 역시 공통점이 지속되고 유사성이 지속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 보시는 페이지는 저희가 이제 지난해 2025년의 트렌드를 소출을 하고 또 올해 내년도의 트렌드를 도출하면서 뽑아낸 키워드들인데요. 일단 맨 왼쪽에 외식 소비 행태를 보면 지난해 주요 키워드가 저가, 무한 리필, 그리고 엔드 소비, 이것저것 다 취하고자 하는 엔드 소비처럼 불황기에 외식 소비 행태가 주 요인이었다면 올해 역시 크게 차이는 없었습니다.
확대되고 있다는 거. 그 안에 불황형 외식 소비, 초가성비 외식을 추구하고 있고 나를 위한 맞춤형 외식을 바라고 있다는 것처럼 불황기에 나타났던 소비 행태가 조금 더 또 차이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경영 페이지를 보시면 경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브랜드가 우리 업소가 잘 하고 있나? 새롭게 변화해야 될 것은 없나? 경쟁력을 조금 아니면 뭐 푸드테크가 활성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브랜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져보고 강화하는 그런 내년에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메뉴 부분에서는 저희가 매년 그 해에 조금 유행을 했다, 트렌드를 좌우해 잠깐 조금 이슈가 됐던 메뉴들은 있긴 했지만 이게 트렌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할 정도의 메뉴 아이템은 사실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도 올해 그리고 내년으로 이어질 현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외식업체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외식업체는 역시나 또 힘들었다, 너무 어려웠다라는 말 이외에는 사실 표현할 말이 없기는 했습니다. 업종별로 그리고 규모별로 1201개의 외식업소를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에 비해서 올해 우리는 직원 수를 줄였어, 영업 일수도 줄였고 영업 시간도 단축됐어. 그런데 뭐라도 매출을 높여봐야 되니까, 뭐라도 팔아봐야 되니까 늘려봤어라고 하는 응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일어나는 매출 그리고 배달이나 포장 매출 전체적으로 매출은 감소했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외식업 경영을 하는 게 모두 상승되고 인상되고 심화되고 그 안에서 감소해, 이렇게 크게 4개의 단어로 조금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가는 계속 인상되고 그에 따라 원부자재, 각종 식재료나 인건비에 대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근데 경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매출은 감소해, 수익은 또 계속 감소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작년과 사실은 큰 차이 없이 나타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인건비를 조절하고 식재비를 조절해서 약간 지출되는 비용을 조금 관리하고자 해. 그런가 하면은 오히려 서비스 수준을 높여보고 그리고 메뉴 가격을 인상하거나 앞서 그 직원에 대한 수를 감소했다라는 비율이 되게 높아졌던 것처럼 푸드테크를 되게 많이 활용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대체 인력을 많이 활용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응답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려움이 1년, 2년 계속된다라고 하면 혹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결국 폐업만이 답이다. 우리는 폐업을 할 수밖에 없어.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 다른 업종으로 나는 조금 전환을 해보겠어 라는 응답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역시 2가지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외식을 하는 소비자, 외식 고객들의 소비 행태는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그리고 지인이나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 혹은 커피나 디저트,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카테고리를 두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외식 횟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여기에 지불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조금 변화가 있었는지를 조사해봤더니 아침 식사하고 야식, 비교적 내가 횟수나 비용을 조금 조절하는 게 유용한 아침이나 야식에 대한 것들은 횟수도 조금 감소했고 비용도 줄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던 반면 나머지 항목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비해서 횟수도 늘었고 지출되는 비용도 늘었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저희가 유념해서 봐야 될 것은 실제 횟수가 늘었다는 어떤 비율 대비 이거 이상으로 비용이 늘었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높은 객단가의 음식을 먹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난해에 이어서 나타나는 외식 물가 상승, 고물가가 이 지출되는 비용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매출이 떨어져, 고객 수가 떨어져 라고 고민을 하는데, 오히려 우리 집에 오는 고객들이 아침, 점심, 저녁, 야식, 그리고 뭐 어떤 메뉴를 먹는지, 어떤 방법으로 외식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어디에서 외식 횟수가 줄어들고 어디에서 비용이 떨어지고 높아지고를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영업 전략을 짜는 데도 조금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는 부분은 이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외식 트렌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 페이지로 조금 보실 수 있게 구성한 부분인데요. 아마 뭐 색깔로도 저희가 구분을 하긴 했지만 키워드만 읽어봐도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이런 흐름으로 10여 년이 흘러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21년부터 25년까지의 트렌드는 개인화, 경험, 취향, 건강, 테크라는 5가지 단어가 지속적으로 조금 반복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외식 트렌드가 어떤 외식 소비자들의 외식 행태뿐만 아니라 정말 최저 시급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구 증가율이 얼만큼 바뀌고 있는지, 1인 가구가 어느 정도로 변화되고 있는지, 이등 여러 가지 요인을 통해서 외식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해 외식 트렌드가 이거네 라고만 인지할 게 아니라 이 트렌드가 어떤 영향에서 나타났는지, 어떤 히스토리를 가지고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알고 있다면 조금 더 트렌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전문성이 부과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렌드는 경제, 산업, 인구, 유통 여러 가지 요인을 받아서 발전하는 가운데 1인 회식이라든지 간편식, 가치 소비, 비대면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이제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고요. 취향이라든지 경험, 개인화되고 있고 테크, 그리고 다각화하고 다변화한다라는 부분들은 매년 좀 그 영향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권에 대한 개념, 업종에 대한 개념, 그리고 경쟁업소라는 개념은 어떤 거는 약화되기도 하고 이 개념이 전혀 다른 곳으로 확대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식업 트렌드에 있어서 영향 요인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 그 영향 요인이 영향의 정도나 좀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다 보니 실제 외식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트렌드를 파악하고 활용하는 게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 게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식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외식업 경영에 있어 트렌드를 알고 트렌드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QS, 품질, 위생이나 서비스 다음으로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를 저희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 같은 경우는 메뉴나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하고, 그리고 서비스, 인력, 공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외식업 경영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트렌드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서는 이제 올해가 내년의 트렌드를 조금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트렌드 키워드가 어떤 건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외식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외식 트렌드에 있어서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트렌드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출됐는지를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제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서 최근 1년간 외식, 음식, 트렌드, 핫플 여러 가지 외식 관련된 키워드를 가지고 1025개, 약 1100개 정도의 키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것들을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는 비슷한 카테고리들로 나눠서 그룹별로 구분을 해서 1차 31개의 키워드를 도출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5개 나라의 외식 트렌드, 그리고 여기에 글로벌 외식 트렌드까지 해가지고 총 29개의 트렌드를 두 번째로 도출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외식뿐만 아니라 IT, 브랜딩, 마케팅, 공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에 뽑았던 25년도의 트렌드가 내년에도 지속될지, 또 이거와 별도로 내년에는 어떤 외식 트렌드에 조금 주목해봐야 될지에 대한 의견을 도출해서 총 41개의 트렌드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데스크 리서치 그리고 해외 트렌드 전문가 서베이를 통해서 도출한 101개의 트렌드를 다시 한번 이제 묶은 거죠. 성향이 어떻게 비슷한지, 얘네들은 같은 결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다시 그룹핑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외식 소비 행태부터 마지막 경영까지 4개 분야에 26개 키워드를 1차 도출을 했고요. 이렇게 도출한 4개 분야 26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외식 소비자, 그리고 외식 종사자, 앞서 말씀드렸던 분야별 전문가, 그리고 업종별, 규모별, 운영 형태별 외식업 경영주들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 26개의 트렌드가 내년도 외식업 경영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게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보시는 페이지인데요. 각각 그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반 소비자부터 외식업 경영주까지 40, 30, 20, 10 정도의 이제 각각의 가중치를 두고 최종 순위를 매긴 게 오른쪽에 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1인 메뉴가 굉장히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 이제 외식업에서 비대면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새로운 부분은 아니긴 한데요. 비대면 테크가 점점점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외식 방법이 점점 확대되고 또 양극화가 정말 극단적 양극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위 트렌드부터 쭉 해가지고 총 26개 트렌드의 순위를 매겼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조금 내년도 외식 트렌드의 영향력이 적을 것 같다라고 지수화했던 하위의 3개 트렌드를 제외하고 총 23개 트렌드를 저희가 2026년에 주목해 봐야 할 외식 트렌드라고 도출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외식 행태에서는 서바이벌 다이닝이라는 대표 트렌드 하에 하위 트렌드를 구성을 했고요. 소비 감성과 마케팅 분야에서는 진정성 있는 미식 향유, 그리고 메뉴 파트에서는 마이 헬스 다이닝, 그리고 마지막 경영 파트에서는 가성비 앤 가치비라는 대표 키워드를 구성했습니다. 그럼 이제 각각의 4가지 분야의 트렌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외식 행태 분야입니다. 외식 행태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때 경기가 불황이다, 물가가 어렵다, 외식이 어렵다 이런 말들을 계속 제가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저희가 소비 행태, 외식 행태의 트렌드를 뽑을 때 이렇게 지금 외식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단 한 번 외식을 하더라도 실패율을 최소화해야 돼. 내가 실패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각도로 따져보고 그 안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의 외식을 할 수 있는 결정의 다각화 현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년에는 이 결정의 다각화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가성비도 있어야 되고, 물론 가심비, 시성비 모든 것들을 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이게 외식을 하는 게 마치 서바이벌 게임을 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단지 끼니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나만의 미식 취향은 계속적으로 반영하고 싶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반영해서 서바이벌 다이닝이라고 외식 소비 행태의 트렌드를 명명했습니다. 저희가 아마 불황, 생존 소비, 초저가 외식 이런 키워드를 했을 때 사례를 찾는 것들은 굉장히 조금 쉬웠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보통 특별한 날, 기념일 이런 때는 그냥 이런 날이니까, 특별한 날이니까 좀 좋은 케이크를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이런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게 불황이 계속되고 물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3, 4천 원짜리 조각 케이크, 미니 케이크 혹은 저런 큰 홀 케이크가 아니라 몇천 원 단위의 조각 케이크를 사서 기념일을 축하하는 현상도 조금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점심 가격보다 저녁의 음식 가격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부분인데, 최근에는 저녁에 외식을 하거나 저녁에 회식을 하고 술손님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녹록치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점심 가격보다 저녁 가격을 저렴하게 책정을 하는가 하면, 한때 병당 10,000원 가까이 갔던 소주를 우리 저녁에 오면은 소주 무제한으로 줄 거야, 아니면 한두 병 무료로 해줄게, 뭐를 무료로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녁 영업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금 유인책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이제 매년 여름쯤 되면 과연 올해의 호텔 빙수는 얼마 정도 가격에 책정이 될까라는 거를 조금 궁금해하는 게 조금 이렇게 루틴처럼 이루어졌었는데요. 올해는 이 호텔 빙수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컵빙수가 굉장히 큰 이슈를 조금 끌기도 했습니다. 10만 원대 넘는 호텔 빙수가 아니라 단돈 4,400원으로 컵빙수를 통해서
그 빙수에 대한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뭐 불황이라고 해서 늘 싼 가격, 싼 데만을 찾아갈 거야, 싼 것만 팔려 이런 거는 아닙니다. 불황이지만 내가 외식을 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내 입맛의 취향, 내 개인화에 대한 거를 조금 충족시키고자 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뭔가 메뉴를 주문할 때도 이 재료는 넣고 빼고 뭐 이 소스를 넣어주고 이러한 토핑을 넣어주고 하는 개인화에 대한 취향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배달 플랫폼에서도 배달 건수 4건 중에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내가 다 선택해서 메뉴 하나를 구성하는 커스터마이징의 비율이 4건 중에 3건이라고 나르는 통계들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이에 맞춰서 외식업체들도 이제 메뉴를 출시를 할 때 그냥 뭐 시즌 메뉴야, 뭐 겨울 메뉴야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고객이 취향을 반영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커스터마이징에 대한 메뉴 시스템이 조금 활발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비 감성과 마케팅 트렌드는 진정성 있는 미식 향유라는 대표 키워드 아래 검증의 다각화부터 마지막 엑스퍼타이즈까지 이렇게 하위 트렌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소비 감성과 마케팅은 앞에서 외식 소비 행태 트렌드와 조금 결을 같이 하는데요. 외식 소비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고 과거보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메뉴에 대한 거, 가격에 대한 거, 공간에 대한 거, 내가 외식을 할 수 있는 선택지는 점점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과 피로감, 혼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맛, 옛날처럼 뭐 맛이 좋으면 돼, 아니면 가격이 저렴하면 돼, 이거는 그냥 기본 디폴트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가 어떤 아이덴티티, 어떤 정통성을 갖고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지, 고객들하고 정직하게 소통을 하고 있는 브랜드인지, 내가 여기에 가면 어떤 가치를 느끼고 어떤 심리적인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지, 즉 진정성을 외식업소를 선택하고 브랜드를 선택하는 하나의 조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아마 이 리뷰에 대한 거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많은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리뷰가 올라오기는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진실성이 있는 리뷰인지, 진정성을 제가 느낄 수 있는 리뷰인지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내돈내산 리뷰를 체크해서 리뷰를 보는 거는 이제 기본이 된 상황이고, 외식업체들 역시 예전에는 우리 업소에 대한 리뷰 수를 단순히 늘리는 게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필요한 리뷰를 늘리는 거죠. 우리 업소에 맞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 음식이 이런 거 팔아, 가격이 좋아, 공간이 좋아, 이렇게 조금 1차원적인 내용부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갔는데 난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했어, 이러한 것들이 여기는 조금 달라라는 실질적인 리뷰를 늘리는 데 외식업체들도 조금 주력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리뷰들이, 그리고 뭐 개인적인 인플루언서들 이렇게 활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안에서 엑스퍼타이즈라고 하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리뷰일까, 전문성이 있는 컨텐츠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꼭 외식업 전문가만이 아니더라도 일반인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외식업에 대해서, 그리고 미식이나 바꾸고 있는지, 그러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심의 컨텐츠를 소구하고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황형 미식 경험이라는 키워드처럼 이게 예전처럼 이제 고급 음식점을 가고 내가 지출을 맘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고급 음식점, 고급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비율이 예전에 비해는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응답이 조금 높게 나왔고요. 실제 뭐 자신의 경제 상황보다 조금 높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대의 음식점을 가는 건 나는 좀 사치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음식점을 내가 갈 수는 없지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미식을 느끼고 싶고 하는 니즈는 계속이 되다 보니까 찾은 방법이 간편식이라는 부분인 거죠. 실제 고급 음식점을 방문하는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고급 간편식을 이용하고 싶다, 이용하겠다라는 응답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급 음식점의 간편식을 이용하는 이유가 집에서도 특별한 음식을 즐길 수 있어서, 간편식이라도 특별한 음식을 맛보고 싶어서, 결국은 간편식을 통해 특별함이라는 나의 어떤 니즈를 채우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외식 업체의 어떤 마케팅적으로 보면 앞서 저희가 뭐 마케팅도 가성비라는 키워드를 봤는데요. 외식 소비자들도 조금 검증된 외식을 하고 싶고, 그리고 외식 업체들도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은 경향이 크다 보니까 과거에 나와서 히트를 쳤던 아이템, 과거에 나와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던 아이템들을 재출시하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 아이템을 그대로 출시하기도 하고, 그거를 조금 더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하는가 하면은 지금 있는 메뉴들을 조금 세분화해서 맞춤형으로 메뉴를 조금 바꾸는 형태들, 이렇게 큰 돈을 들이고 뭐 큰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잘한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구하려고 하는 현상도 현상도 조금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메뉴 파트의 트렌드는 이 헬시 다이닝이라는 그 큰 트렌드 안에 1인 메뉴가 확대된다라는 것부터 마지막 제로의 급행창이라는 부분까지 4개의 하위 키워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건강에 대한 키워드를 여러분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건강이라는 게 젊은 층한테도 굉장히 확대되고, 그리고 외식업에 있어서 건강을 취하는 방법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요 업종에 대한 것도 되게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웰빙, 웰리스, 웰에이징,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속노화라는 키워드를 빼놓고는 건강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저속노화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건강이 중요한데 역시나 미식인 거죠. 외식 소비 행태에서도, 외식 감성이나 마케팅에서도 이 미식이란 키워드가 계속 같이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한 관심과 미식에 대한 니즈가 지속이 된다라는 거. 그러한 가운데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혼자 식사를 하는 혼밥, 개인화에 대한 취향이 계속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이렇게 개인화, 그리고 건강에 대한 것, 건강을 추구하지만 미식을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마이 헬시 다이닝이라는 것을 메뉴 파트의 트렌드 키워드로 도출을 했습니다. 아마 건강 쪽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로우, 제로, 뭐 이런 부분일 텐데요. 실제 국내 저당 시장이 2025년 기준으로 한 4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뭐 제로라는 키워드가 기존엔 저 음료 쪽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긴 했는데, 이제는 음료뿐만이 아니라 베이커리, 그리고 육류 메뉴 등 주 메뉴로 점점 더 제로의 트렌드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조금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노알콜에 대한 시장 규모거든요. 실제 노알콜 같은 경우가 2030 세대, 그리고 여성 소비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소비가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음주 문화, 회식 문화가 과거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가운데서 올해 또 주세법이 개정이 되다 보니 일단 실제 외식업소에서도 노알콜 주류나 노알콜 음료를 주문하는 비율이 늘어날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실제 카스 같은 경우가 카스 노알콜이 최근에 1년 사이에 입점해 있는 음식점 수, 카스 노알콜을 입점한 음식점 수가 320%가 증가했다는 데이터도 저희가 조금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봤으면 하는 부분이 1인 가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고 뭐 개인화되고 있고 1인 메뉴가 조금 확대되고 있다는 키워드인데요. 실제 통계청 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에 난 점심을 혼자 먹어, 저녁을 혼자 먹어 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 26% 정도 선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통계 자료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패스트푸드처럼 메뉴 자체가 1인화로 세팅되어 있는 메뉴가 아니라 최소 2~3명 이상이 기존에 먹어야 되는 메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1인 메뉴를 판매해, 우리 그거를 쪼개서 1인 메뉴로 판매하는 음식점들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싱글 1인에 대해서 빠르게 조금 반응을 보이는 부분들이 아마 이제 프랜차이즈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치킨, 피자 이런 것들은 2인 이상이 조금 먹을 수 있는 메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뭐 조각수를 줄이고 사이즈를 줄이고 해서 뭐 우리 이거 1인 메뉴야, 뭐 1인이 먹을 수 있어? 라는 부분들로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배민이 한 그릇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그 안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한 그릇 카테고리를 입점을 하기 위해 기존의 메뉴를 새롭게 리뉴얼해서 1인 메뉴화 하는 것들을 많이가 볼 수가 있었고요. 이렇게 외식 업체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1인 메뉴에 대한 키워드를 조금 이렇게 눈여겨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제주를 오는 많은 외식의 어떤 여행의 흐름이 그렇지만 최근에 제주를 방문하는 고객들을 봤을 때 1인 방문객들이, 1인 여행객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제주 하면 대표적인 음식이 갈치요리인데 갈치요리는 혼자 먹기에 가격도 비싸고 양도 너무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대표 갈치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 200여 곳을 모아서 우리 1인 메뉴를 좀 판매해보자. 갈치를 1인 메뉴화 해보자라는 어떤 움직임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영 부분인데요. 경영 부분의 키워드는 가성비 N, 가치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외식업체들이 기본과 품질을 우선하는 경영에 주력하고 있다는 부분부터 마지막 리 전략이라는 7가지의 키워드를 도출했는데요. 앞서 저희가 외식 소비 행태도 그렇고 외식업 운영 현황의 마케팅의 메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사실은 불황이라는 키워드랑 같이 연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산업의 업종의 메뉴의 경계도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경쟁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수익 구조를 조금 다변화할 수밖에 없는 다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외식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됐습니다.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소비 행태가 지속적으로 변화되다 보니까 결국 외식업체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그 어느 때보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고 분석하고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 관점이라는 게 결국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불황기의 외식 고객들은 가성비는 기본인 거죠. 내가 가성비는 기본인데 이제 내가 음식점을 가기 위해 음식을 선택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노력, 거기에 투입되는 시간, 거기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지 앞서 진정성, 경험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요. 얼만큼 내가 가치를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가치비까지를 함께 고려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 외식업체들은 고객들한테 가심비를 어떻게 제공할지 그리고 가치비를 어떻게 제공할지 위해서 내부적으로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제공을 하지만 또 업소는 경영을 해야 되니까 이러한 좀 효율적인 운영 전략, 시스템이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에 외식업체들의 경영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던졌을 때 무수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테크, 푸드테크, 레스토랑 테크, AI 이런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AI가 외식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에서 그리고 저희의 사실은 일상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침투되고 있는데요. 외식업체 마찬가지로 AI를 통해서 고객들의 리뷰에 댓글을 달아준다든지 아니면 외국어 메뉴판을 AI를 통해서 만들고 메뉴판을 디자인하는 부분들 그리고 고기를 굽는 어떤 로봇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사실은 저희가 알게 모르게 AI가 활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동통신사라든지 포스사, 신용 카드사 이런 대기업들이 외식업에 맞춘 그러니까 외식업에 들어갈 수 있는 테크의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본다 보니까 외식업에 맞는 맞춤형 테크 서비스를 굉장히 많이 기획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배달 시장 앞서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서도 배달 시장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했었는데요. 배달 시장은 시장이 커지거나 작거나 아니면 좀 답보 상태로 가거나 늘 배달 플랫폼사, 외식업체, 소비자 간의 이견이 있는 카테고리기는 합니다.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배달 이슈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코로나 때 잠깐 나왔다가 사실은 크게 확장되지 못했던 지자체 공공 배달 앱이 올해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기 위해서 조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도 보였고요. 특히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매장이 전국구로 있고 매장이 몇백 개 갖고 있으니까 굳이 일반 플랫폼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사 앱을 만들어 보자. 자사 앱을 만들고 자사 앱의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그 안에서 배달 주문을 하기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리 전략은 이게 이제 뭐 외식업체들이 투자 여력도 녹록치 않고 여러 가지 상황도 조금 관망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고객들의 니즈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퇴보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상품을 우리의 메인 상품을 이게 아니라 최근에 고객들이 원하는 상품으로 바꿔보자 라고 하면서 메인 상품을 바꾸기 위해서 브랜드 네이밍을 바꾸는 업소들도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브랜드가 조금 고객이 오기에 문턱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사실 실제 이 정도 고객이 아니니까 고객층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포지션을 좀 낮춰보자. 아니면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프리미엄으로 아예 포지션을 해서 조금 정제화된 고객들만 따로 받아보자. 이렇게 어떤 뭐 브랜드의 이미지를 변화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브랜드의 리포지션을 하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맨 아래 이제 뭐 한솥 사례이기는 하는데요. 기존의 제육 메뉴에 대해서 예전에는 뭐 고추장 베이스의 진한 장맛이 그때 고객들이 원하는 메뉴 맛의 트렌드였어.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맛보다 깔끔한 맛, 감칠맛 있는 맛이 더 고객들이 선호하네. 그러면 우리는 메뉴의 조리 방법, 메뉴의 맛을 조금 리뉴얼 해보자라는 거죠. 이렇게 다시 다시 포지션하고 다시 메뉴의 맛을 정하고 다시 브랜딩을 해보는 이런 리 전략이 외식업 경영에 있어서 내년에도 이게 조금 더 확대되고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가 경영 파트에서 나타나는 트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6년에 저희가 조금 주목해봐야 할 트렌드를 4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트렌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특징들을 3가지만 요약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외식 소비 행태에 있어서는 고물가, 불황, 외식 물가라는 키워드의 영향력은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확대되고 강화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집밥으로 돌아간다, 올해 뽑았던 결정에 다각화라든지 신중한 외식이라는 부분이 내년에는 서바이벌 다이닝 그리고 불황형 생존 소비, 초과성비 외식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앞서 저희가 외식 트렌드를 뽑을 때 4개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실제 소비자와 종사자, 전문가 그룹에서는 1인 메뉴, 건강, 로컬, 가성비처럼 뭐 외식업에서 나타나는 현상, 소비 행태 그리고 메뉴 쪽에 좀 집중된 트렌드를 뽑았다고 하면 실제 경영을 하고 있는 경영주들은 인력에 대한 거, 브랜딩에 대한 거 어떻게 하면 효율화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영업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지 실제 운영, 관리, 경영에 집중하는 약간의 차이가 조금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은 소비도 경영도 저희가 앞서 정중동이라는 키워드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흐름은 유사한 가운데 조금 소극적인 움직임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처럼 요리 컨텐츠, 맛집 컨텐츠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것들은 조금 감소하는 반면에 뭐 얼만큼 전문성이 있는지, 얼만큼 우리가 진정성을 갖고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지가 선택의 조건이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상권이나 메뉴가 막 크게 부각되기보다는 기존의 메뉴를 조금 틀어서 조금 더 리뉴얼해서 어떻게 고객들한테 조금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마지막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당분간은 조금 안정적인 경영, 조금 추이를 관망하는 경영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3가지 좀 특징을 모아봤습니다. 저희가 매년 외식 트렌드 조사한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면서 드리는 부분은 이 트렌드라는 게 모든 업종, 모든 브랜드에 꼭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브랜드가 운영되는 상황이 어떤지 아니면 우리의 입지 여건이 어떤지 고객층이 어떤지에 대해서 어떤 트렌드는 적용할 수도 있고 어떤 트렌드는 막말로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한번 검토해 볼까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렇지만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경영을 하는 것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그냥 우리 업소만 보고 경영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는 부분을 올해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올해 사업을 통해서 도출한 이 외식 트렌드는 아마 12월경에 그 AT의 더 외식 사이트를 통해서 전체 보고서 풀 버전이 여러분들한테 아마 공유가 될 거예요.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조금 주목해 봐야 할 외식 트렌드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